사람들은 말했다. 60살 나이에 무슨 일을 해요? 그냥 쉬어요. 이제 됐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여자가 한때 세계를 움직이던 전략가였다는 걸. 낡은 구두를 신고 복사기 옆에 서 있던 그녀. 그 손끝에서 한 중소기업의 운명이 바뀌었다. 무시당한 계약직 아줌마. 그러나 세상은 곧 그녀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이제 오늘의 감동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뜬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진, 60살. 침대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죠. 이불 넘기는 소리, 발소리. 오늘부터구나 30년 만에 다시 출근을 하는 거야. 그녀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옷장 안에는 새로 산 검은색 재킷과 흰 블라우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마트에서 세일할 때 산 옷이었지만 그녀에겐 가장 값진 정장이었죠.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눈과 흰머리가 섞인 머리칼, 60이라는 나이가 또렷이 새겨진 얼굴. 괜찮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할까? 30년 전 그녀는 글로벌 기획회사에서 일하던 전략 기획자였습니다. 30살 젊고 열정 넘치던 시절, 클라이언트 미팅을 위해 유럽을 오가고 새벽까지 기획안을 작성하던 날들.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책임지고 성공시키겠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죠. 시어머니는 더했습니다. 여자가 밖에서 돌아다니면 집안 꼴이 뭐가 돼? 애는 누가 키우고? 서진아, 나 혼자 벌면 돼. 당신은 집만 잘 지켜줘. 그게 우리 가족한테 더 중요해. 그녀는 사표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그렇게 30년.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졌지만 그 어디에도 윤서진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엄마, 며느리, 아내. 그것만이 그녀의 이름이었죠. 병실 심전도 소리.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병원에서 보낸 한 달. 그리고 남편은 결국 그녀의 곁을 떠났습니다. 여보 깨어나요. 제발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통장에는 3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빚을 정리하고 나니 그게 전부였죠. 아들은 지방에서 직장 생활 중이었고 딸은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손 벌릴 순 없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서야 했습니다. 그녀는 구직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하지만 60살 경력 단절 30년이라는 이력서를 받아줄 곳은 없었습니다. 40곳에 지원했지만 답장은 단 3곳. 그마저도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우리 회사는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 많아서 30년 공백이면 솔직히 최근 트렌드는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윤서진님 맞으시죠? 저희 대한테크 인사팀입니다. 계약직 사무보조 포지션으로 채용이 결정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출근 가능하신가요? 네.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월요일 아침, 그녀는 버스를 탔습니다. 출근 시간 버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서 있었고 그녀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언니, 우리 회사 이번에 시니어 채용했대. 진짜? 몇 살이래? 60이래. 계약직으로 서류 정리하러 오신대. 괜찮으려나? 컴퓨터 할 줄 아실까? 서진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는 거야.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12층 건물. 대한테크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그녀에겐 새로운 세상의 문이었죠. 6층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보다 30살은 어려 보이는 사람들. 아, 윤서진 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받은 책상은 복사기 옆이었습니다. 작은 책상, 오래된 의자. 하지만 그녀는 감사했습니다. 주 업무는 서류 정리, 복사, 회의실 세팅 같은 거예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잘 배우겠습니다. 책상에 앉은 그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3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인터페이스. 옆자리의 인턴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저분 좀 나이 있으시네. 응. 계약직으로 오신 거래. 그냥 서류 정리나 하시는 거 아닐까? 그 말들이 들렸지만 서진은 아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니터를 응시하며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그때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윤서진 씨, 이 서류들 복사 좀 해주세요. 각 30부씩이요. 그리고 3시에 회의 있으니까 회의실 세팅도 부탁드려요. 생수하고 다과 준비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들고 복사기 앞으로 갔습니다. 두꺼운 기획서였습니다. 표지에는 글로벌 수출 전략안이라고 적혀 있었죠. 복사기 버튼을 누르며 그녀는 무심코 서류를 훑었습니다. 낯익은 포맷, 익숙한 용어들, 시장 분석, 경쟁사 비교, SWOT 분석. 이 표현은 좀 이상한데 바이어가 오해할 수 있는 문장이야. 하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은 계약직 사무보조. 의견을 낼 위치가 아니었으니까요. 첫 출근. 60살 여자의 30년 만의 복귀.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회사가 곧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위기를 구할 열쇠라는 것을.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복사기 앞에 선 60살 여자의 뒷모습에 희미하게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늦지 않았어. 그렇게 윤서진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했습니다. 복사, 서류 정리, 회의실 세팅, 심지어 커피 심부름까지 그녀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임원들의 급한 발걸음이 들렸고 회의실에선 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팀장, 이게 대체 뭡니까? 유럽 바이어가 계약 보류를 통보했어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일본 업체가 가격을 20% 낮춰서. 가격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제안서가 설득력이 없다는 거야. 서진은 복사기 앞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방금 출력된 긴급 대책회의 자료가 들려 있었죠. 그녀는 자료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장 분석 데이터, 경쟁사 비교표, 가격 책정 전략. 이건 완전히 잘못됐어. 그녀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0년 전 익혔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유럽 시장의 특성, 바이어들의 심리, 일본 제품의 약점. 이 데이터는 3년 전 거야.
지금 유럽 시장 트렌드는 완전히 바뀌었는데. 저기요, 윤 씨. 복사 다 됐어요? 서진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대리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아, 네. 지금 막 끝났어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30분 전에 부탁했는데. 죄송합니다. 양이 많아서. 여자 대리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이것도 제대로 못 맞추시네. 양면이라고 했잖아요, 양면.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됐어요. 제가 다시 할게요. 나이 드시니까 말기도 잘 못 알아들으시나 봐.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식당으로 향했지만 서진은 책상에 남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싸온 김밥 한 줄. 윤 씨는 안 가세요? 저는 여기서 먹을게요. 그런데 책상 뒤편에서 젊은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러 작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조용한 사무실에서는 다 들렸습니다. 야, 그 아줌마 진짜 답답하지 않아? 맞아. 컴퓨터도 제대로 못 다루시더라. 엑셀 파일 하나 여는데 5분 걸려. 우리 엄마보다 나이 많으신 것 같던데? 저 나이에 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야? 글쎄, 자식들이 돈을 안 주나 봐. 에이, 그래도 사람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 누가 들어요?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밥을 삼키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그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도 살려고 온 건데. 눈물을 닦고 그녀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나는 할 수 있어. 저 아이들한테 보여줄 거야. 오후 더 심한 굴욕. 오후 3시 서진은 회의실 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수병 놓는 소리. 팀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자료 프린트는 다 됐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컬러로 하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흑백으로 하라고. 아니, 분명히 컬러라고 했는데. 에휴, 이거 회의 5분 남았는데 어떡해요.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됐어요. 다른 사람 시킬게요. 윤 씨는 그냥 생수나 더 갖다 놓으세요. 팀장은 짜증스럽게 말하고는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팀장이 젊은 대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대리, 자료 컬러로 급하게 뽑아줘요. 윤 씨한테 맡기면 안 되겠어. 네, 팀장님. 근데 저분 왜 뽑으신 거예요? 인사팀에서 시니어 고용 의무 때문에. 에휴, 차라리 젊은 애 한 명 더 뽑지. 서진은 회의실 안에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생수병을 놓다가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복도에 있던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아, 윤 씨가 또. 서진은 급하게 물병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물병이 책상 밑으로 굴러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윤 씨 뭐예요? 아, 물병이 떨어져서. 한 남자 대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에이, 조심하셔야죠. 여기 회의 시작하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치울게요. 서진은 바닥에 무릎 꿇은 채로 물병을 주었습니다.
그때 팀장이 들고 온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지듯 놓았는데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윤 씨. 그것도 좀 주어요. 서진은 물병과 함께 서류를 주우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젊은 여직원 둘이 문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무릎 꿇고 있으니까 좀 들려. 근데 진짜 안쓰럽긴 하다. 안쓰럽긴 한데 일을 너무 못하시잖아. 한 남자 사원이 지나가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야, 저기 봐. 계약직 아줌마 또 뭔가 떨어뜨렸네. 쯧쯧. 맨날 저러시니까 팀장님도 힘드시겠다. 서진은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 명의 젊은 직원들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어떤 이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60살 여자가 바닥에 무릎 꿇고 아들 딸뻘 되는 직원들 앞에서 서류를 줍고 있는 모습. 서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류와 물병을 안고 죄송합니다. 정리하고 나갈게요. 네, 빨리 좀 해주세요. 회의 시작해야 하니까. 서진이 나가자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선 서진은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나도 살려고 온 건데. 나도 예전엔 저 아이들보다 더 잘했는데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거야?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몇 분이 지났을까?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부은 눈을 차가운 물로 식혔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저 아이들한테 보여줄 거야. 내가 누군지.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윤서진. 유럽 시장을 주름잡았던 사람이야. 지금 바닥에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눈가를 정리하고 그녀는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선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그녀가 몰래 적어둔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문제점 분석, 유럽 시장 최신 트렌드, 일본 경쟁사 약점. 기다려. 내 시간이 올 거야. 그때 너희들은 알게 될 거야. 나를 무시한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조용히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자국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점심시간 후 옆팀 대화. 그때 옆팀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번 계약 날아가면 우리 회사 진짜 위험하대. 그러게. 대표님이 이번 건으로 은행 대출까지 받으셨는데 계약 성사 안 되면 구조조정 들어간다는 소문도 있어.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회사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구나. 그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유럽 시장 분석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나도 지금 바닥이야. 하지만 이 회사도 바닥에 있어. 그럼 함께 일어서는 거야. 그날 오후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진은 회의실 문 밖에서 생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럽 바이어 측에서 우리 제안에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가격 경쟁력. 일본 업체보다 15% 비쌉니다. 둘째, 시장 분석 부족. 우리 자료가 구식이라고 합니다. 셋째, 기술력 증명 부족. 우리 제품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주일 후 최종 미팅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새로운 제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못 만들면 계약은 끝입니다. 서진은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선 이미 해결책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문제가 아니야.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을 뿐이지. 시장 분석은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하고 기술력은 실제 사용 사례로 증명하면 돼. 일본 제품은 가격은 싸지만 내구성이 약해. 그걸 강조하면.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나설 상황이 아니야. 나는 그냥 무시당하는 계약직 아줌마일 뿐이야.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기획팀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차장님, 이 부분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일단 인터넷에서 자료 좀 더 찾아봐. 근데 이게 맞는 방향인가요? 모르겠어. 일단 해보는 거지 뭐. 서진은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상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미안해, 여보.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 울었어. 무릎도 꿇었어. 손가락질도 당했어. 근데 있잖아, 나 아직 포기 안 해. 저 아이들한테 보여줄 거야. 이 아줌마가 누군지. 서진은 회사 공유 폴더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수출 전략안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밤새워 기획안을 만들던 그때, 클라이언트를 설득하던 그 순간들, 유럽 시장은 가격보다 품질을 중요시해. 특히 독일은 내구성, 프랑스는 디자인, 영국은 실용성, 일본 제품의 약점은 명확해. 가격은 싸지만 AS가 약하고 장기 사용 시 불량률이 높아. 우리 제품의 강점은 여기야.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습니다. 11시, 12시. 사무실엔 그녀만 남았습니다. 잠시 쉬려고 일어선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 울었어. 하지만 이제 안 울 거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나 아직 할 수 있구나. 잊지 않았어. 이 감각을. 새벽 2시. 완전히 새로운 제안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최신 유럽 시장 데이터, 국가별 맞춤 전략, 경쟁사 대비 우위 분석, 실제 사용 사례 연구, 가격 대비 가치 증명. 그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조심스럽게 수정 제안 참고 용윤서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공유 폴더에 조용히 업로드했습니다. 이걸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바닥에서 서류 줍던 그 아줌마가 누군지. 다음 날 아침. 차장님, 이거 봐요. 뭔데? 공유 폴더에 누가 파일을 올렸어요. 수정 제안 참고 용윤서진이라고. 윤서진? 그 계약직 아줌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뭐야? 차장님, 이거 완전 다른 수준인데요? 시장 데이터가 전부 최신이고 분석 방법도 이건 전문가 수준이야. 팀원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시장을 따로 분석했네요. 우리는 그냥 유럽을 하나로 묶었는데 경쟁사 약점 분석도 구체적이에요. 일본 제품의 장기 불량률 데이터까지 있어요. 이 가격 정당화 논리 우리가 비싼 게 아니라 가치가 높다는 걸 이렇게 증명하네요.
어제 서진을 손가락질했던 남자 대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잠깐 이거 진짜 저 아줌마가 만든 거예요? 어제 바닥에서 서류 줍던 여자 대리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수준이면. 차장은 스크롤을 내리며 파일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이거 그냥 참고가 아니야. 이게 정답이야. 차장이 대표실로 뛰어갔습니다. 대표님, 이거 좀 보세요. 차장이 대표실로 뛰어갔습니다. 대표님, 이거 좀 보세요. 대표는 모니터를 보며 점점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어? 윤서진 씨요. 그 계약직으로 들어온 윤서진? 대표는 인사 파일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잠깐 이 사람 전에 STARBRIDG 글로벌에서 일했던 그 윤서진? 유럽 시장 전문가로 유명했는데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차장도 놀라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대표님, 이분 경력이 대단하네요. 근데 왜 계약직으로? 공백이 길어. 30년. 아마 결혼하고 경력이 단절됐나 봐. 대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장 윤 씨 좀 모셔와. 서진은 오늘도 복사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밤샘 작업의 피로가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서류를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씨. 네. 대표님이 찾으세요. 지금 바로 올라오래요.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켰구나. 함부로 파일을 올린 게 문제가 됐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대표는 일어서서 그녀를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윤서진 씨. 아니, 윤 이사님. 네,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당신의 과거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STARBRIDG 글로벌의 CMO셨죠?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이든 아니든 어젯밤 당신이 만든 그 제안서는 우리 팀 전체가 6개월 동안 고민한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저는 그냥 도움이 될까 싶어서. 대표는 의자에 앉으며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윤서진 씨, 우리 회사는 지금 위기입니다. 이번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부탁입니다. 이번 유럽 바이어 프레젠테이션 당신이 맡아주시겠습니까? 서진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30년이나 현장을 떠나 있었습니다. 지금 트렌드도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만큼 유럽 시장을 아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없습니다. 저는 예순입니다. 바이어들이 저를 보고 신뢰할까요? 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 사람들은 경험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그 깊이 있는 분석, 그건 젊은 직원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잖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기획은 아직 제 안에 있습니다. 대표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만든 자료는 제 이름으로 발표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목소리로 하세요. 서진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등이 조금 더 곧게 펴졌습니다. 일주일.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이른 아침.
다음 날부터 서진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복사기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회의실 한쪽 책상을 배정받았고 세대의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최신 유럽 소비자 트렌드 리포트 2025 독일 품질 인증 기준 변경 사항 프랑스 환경 규제 강화. 그녀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녀는 밤낮 없이 자료를 읽었습니다. 커피 따르는 소리. 윤 씨, 커피 드세요.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줌마라고 부르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이 부분 좀 봐줄래요? 영국 시장 최신 데이터가 필요한데. 아, 제가 찾아볼게요.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우려는 자세로 다가왔습니다. 회의실. 윤 이사님,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유럽 시장은 단일 시장이 아니에요. 독일, 프랑스, 영국은 완전히 다른 소비자 심리를 가지고 있죠. 독일은 기술력과 내구성, 프랑스는 디자인과 철학, 영국은 실용성과 가성비. 우리 제품을 하나의 메시지로 팔면 안 돼요. 세 가지 다른 이야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품과의 차별점은 여기에 있어요. 서진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일본 제품은 초기 가격은 15% 저렴하지만 3년 사용 시 AS 비용과 교체 비용을 합치면 오히려 20% 더 비쌉니다. 이 데이터를 바이어에게 보여줘야 해요. 와,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구나.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차장이 다가왔습니다. 윤 이사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일 밤 10시까지 계시던데. 괜찮아요. 이 정도는 예전에도 했던 일이에요. 그래도 건강히.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네. 30년 만에 제 이름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 느낌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차장은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피곤함 속에서도 빛나는 눈빛이었습니다. 밤, 혼자 남은 사무실. 모두가 떠나고 서진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슬라이드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강조하고 여기는 그래프를 추가해야겠어.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벨 소리. 여보세요? 엄마, 나 지민이야.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 지민아. 미국은 지금 아침이구나? 응. 엄마 요즘 어때? 일은 괜찮아?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응, 좋아. 엄마 잘하고 있어. 엄마 무리하지 마. 나이도 있으시고. 지민아. 응? 엄마는 지금 너무 행복해. 엄마가 엄마로 사는 게 아니라 윤서진으로 사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딸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후회 안 해. 너희를 키운 시간도 소중했어. 단지 이제는 엄마 차례인 것 같아. 엄마 화이팅? 엄마는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잠시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지켜봐줘요. 내가 다시 날아오르는 거. 프레젠테이션 이틀 전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 프로젝터 켜지는 소리. 대표와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리모컨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To sell your product. 이미 to offer 그녀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from Japanese competitors ask you this 대표의 눈이 커졌습니다. 슬라이드 계속 3 is YOULL save 20% 인베스트먼트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계속했습니다. 독일 시장 데이터, 프랑스 소비자 심리, 영국 실용성 분석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If you choose us, you are not just 잠시 침묵. 대표가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 완벽합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부족해요. 바이어들의 질문에 대비해야 하고 예상 반론도 준비해야 해요.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충분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전날 밤 서진은 또다시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본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거울 앞, 화장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윤서진, 너는 할 수 있어. 예순이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 너의 시간이야. 손떨림.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회사가 망하면? 모두가 날 비웃으면?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들. 아이를 키우며 포기했던 꿈들.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참았던 눈물들. 면접에서 거절당하며 느꼈던 무력함들.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걸 견뎌왔어. 이 정도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질문 1. 왜 일본 제품보다 비싼가? 답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비교해야 합니다. 장기 ROI 데이터 제시. 예상 질문 2. 중국 업체도 있는데 왜 한국인가? 답변 품질 신뢰성과 유럽 인증 보유. 실제 사례 제시. 그녀는 계속해서 적었습니다. 1장, 2장, 3장. 새벽 3시.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준비됐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새벽 창밖, 새소리.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아니, 오늘이면 알게 되겠지. 내가 아직 할 수 있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새벽 4시, 그녀는 마지막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 텅 빈 버스. 운전기사와 그녀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도시. 하지만 곧 깨어날 도시. 나도 그랬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지. 하지만 이제 깨어났어. 집 앞. 집에 도착한 그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원룸. 남편이 떠난 후 이사 온 작은 공간. 하지만 그녀에겐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침대에 누운 그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일 지켜봐줘요. 당신이 항상 응원해주던 그 서진이가 다시 날아오를 거예요. 그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운명의 날. 윤서진이 30년 만에 다시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날. 오전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윤서진이다. 그녀는 가장 좋은 정장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0살의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30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좋아. 준비됐어. 그녀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10월의 맑은 하늘. 시작이야. 내 두 번째 인생의 진짜 시작. 버스가 왔습니다. 그녀는 올라탔습니다. 회사를 향해, 운명을 향해, 그녀의 미래를 향해.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에 찬 평온함이었습니다. 오전 9시, 프레젠테이션까지 2시간. 윤서진의 전쟁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서진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묵직했습니다. 6층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윤 이사님 오셨어요. 차장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바이어들이 10시 반에 도착한대요. 회의실 세팅은 끝났고 통역사도 대기 중이에요. 통역사요? 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제가 직접 할게요. 하지만 영어로 직접 소통하는 게 더 신뢰를 줍니다. 통역을 거치면 뉘앙스가 달라져요. 차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서진은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큰 테이블, 프로젝터, 그리고 준비된 자료들. 그녀는 한 번 더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질문들. 그녀는 노트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예상 질문 20가지, 그에 대한 답변들. 10시 30분 남았습니다.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윤 이사님, 준비는 다 되셨죠? 네, 대표님. 떨리시죠?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설레요. 대표는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회사의 운명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바이어들 도착했대. 3명이래.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각각. 긴장된다. 이번 계약 날아가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3명의 외국인이 내렸습니다. 독일 바이어 한스, 5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 프랑스 바이어 피에르, 40대 후반. 회의적인 표정. 영국 바이어 제임스, 60대 초반. 온화해 보이지만 까다로운 인물. 대한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표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스가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바이어들이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서진을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 피에르가 한스에게 프랑스어로 속삭였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네. 서진은 그 말을 알아들었지만 아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윤서진 이사님입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실 분이죠. 제임스가 서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윤 이사님, 이 회사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3주 되었습니다. 놀라는 소리들. 3주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맡으셨다고요? 서진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글로벌 전략 분야에서 30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스타브릿지 글로벌에서 최고 마케팅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한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스타브릿지요? 그건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요. 네. 저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피에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뭘 준비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서진은 일어섰습니다.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격입니까? 아니면 가치입니까? 한스가 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높으면 가치는 의미가 없죠.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럼 이것 좀 보시죠.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품과 일본 경쟁사 제품을 3년간 비교한 자료입니다. 초기 비용은 일본 제품이 15% 저렴합니다. 하지만 유지보수 비용은요? 교체율은? 총 소유 비용은 어떻습니까? 3년 후 우리 제품은 여러분께 20%를 절약해 드립니다. 이건 비싼 게 아닙니다. 현명한 비즈니스 선택입니다. 제임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흥미롭군요. 계속해 주세요. 서진은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각국의 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여러분은 정밀함과 내구성을 중요시하십니다. 우리 제품의 불량률은 0.8%입니다. 경쟁사는 4.2%죠. 우리는 TV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라이드 프랑스 시장. 프랑스. 여러분은 디자인과 철학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제품은 단순히 기능적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우아합니다. 프랑스 디자인 전문가들과 협업했습니다. 피에르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슬라이드 영국 시장. 영국. 여러분은 실용성과 투자 대비 효과를 중시하십니다. 우리는 5년 보증과 영어로 24시간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심입니다. 제임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숙제를 제대로 하셨군요. 이건 숙제가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여러분의 시장과 고객, 그리고 문화에 대한 존중이죠. 바이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스가 질문했습니다. 윤 이사님, 무엇이 그렇게 자신감을 주는 겁니까? 30년이나 현장을 떠나 계셨는데요. 서진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현장을 떠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가족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제가 그 30년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인내, 끈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보는 능력입니다. 그녀는 바이어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젊은이들에겐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은요? 그건 시간과 함께 옵니다. 고난과 함께, 삶과 함께 말이죠.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서진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품을 사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믿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필요를 이해한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우리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될 것임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30년 만에 돌아온 이 60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피에르가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제임스와 한스도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윤 이사님, 감사합니다. 한스가 말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귀사의 애프터 서비스요. 유럽에서 응답 시간을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서진은 준비된 자료를 펼쳤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파리, 런던에 파트너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평균 응답 시간은 6시간입니다. 그리고 현지 언어로 직통 핫라인을 제공합니다. 인상적이군요.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환경 규제는 어떻습니까? 프랑스는 엄격한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미 EU 그린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탄소 발자국은 요구치보다 30% 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임스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윤 이사님, 왜 우리가 다른 업체가 아닌 귀사를 선택해야 합니까? 한 문장으로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30년의 인생 경험과 진정한 존중 위에 세워진 관계를 제안하기 때문입니다. 긴 침묵. 제임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제가 수년간 들은 답변 중 최고입니다. 한스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부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피에르가 덧붙였습니다. 저도요.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요? 아주 좋은 의미에서요. 바이어들이 일어섰습니다. 서진도 일어섰습니다. 제임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 이사님 즐거웠습니다. 당신은 제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네요. 어머니도 우리를 키운 후에 다시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서진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악수 소리. 한스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3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에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윤 이사님, 당신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서진은 완벽한 프랑스어 발음으로 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피에르의 눈이 커졌습니다. 프랑스어를 하시는군요? 조금요. 30년 전에 파리에서 일했었습니다. 대표가 박수를 쳤고 직원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실 밖 바이어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떠났습니다. 순간 사무실이 폭발했습니다. 와, 대박이었어요. 윤 이사님, 진짜 멋있었어요.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대표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윤 이사님 아니, 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니요. 이미 이겼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봤어요.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서진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냈어, 나 해냈어. 30년의 기다림, 2년의 슬픔, 그리고 오늘의 승리.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봤죠? 당신이 응원해주던 그 서진이가 다시 날았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미소 지었습니다. 거울 속의 60살 여자는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삶이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두 번째 인생의 진짜 시작. 그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이 여전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윤 이사님, 축하 파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일러요. 결과가 나와야죠. 에이, 분명 성공할 거예요. 서진은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알았으니까요. 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자신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사흘 후, 수요일 오전, 직원들은 모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대표실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연락 안 왔대요? 글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서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대표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대표가 사무실 문을 활짝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계약 성사됐습니다. 폭발하는 환호성. 대박. 해냈다. 직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서로 껴안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표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윤 이사님, 아니 윤 선생님, 3년 계약입니다. 우리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예요. 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 측에서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윤서진 이사가 계속 프로젝트를 맡아주길 원한다고요. 저를요? 네. 당신이 아니면 이 계약은 없었을 겁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차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윤 이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무시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우리 모두 배운 거예요. 전 직원에게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윤서진 이사, 글로벌 전략실 실장으로 정식 임명. 더 이상 계약직이 아니었습니다. 정규직? 그것도 임원이었습니다. 복사기 옆 작은 책상이 아니라 창가에 독립된 사무실이 그녀에게 배정되었습니다. 서진은 새 사무실 문패를 바라봤습니다. 글로벌 전략실 윤서진 실장. 그녀는 문패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만이구나. 내 이름이 이렇게 당당하게 걸린 게. 책상에 앉으며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경.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실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젊은 신입사원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럼요. 편하게 들어와요. 저 이번에 해외 마케팅 보고서 쓰는데요. 조언 좀 구하고 싶어서요. 앉아요.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서진은 더 이상 무시당하는 계약직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멘토였습니다.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전화. 서진은 회의 준비를 하다가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서진 실장님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그린테크 그룹 인사팀장 김민수라고 합니다. 그린테크 그룹, 국내 10대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실장님의 최근 업적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희 그룹에서 글로벌 사업본부 임원을 모시고 싶습니다. 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임원이요? 네. 전무급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연봉은 현재보다 3배, 스톡옵션 포함입니다. 3배, 전무급, 대기업. 예전에 그녀였다면 망설임 없이 수락했을 것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상 한 달 전, 첫 출근하던 날, 복사기 앞에 서 있던 자신, 무시하던 직원들, 계약직 아줌마라고 부르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실장님, 신제품 기획회의 시작합니다. 지금 갈게요. 회의실. 회의실에는 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실장님, 이번 일본 시장 진출권인데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본은 신뢰 구축이 핵심이에요. 단기 수익보다 장기 관계를 봐야 해요. 역시 실장님, 메모할게요. 서진은 팀원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 그녀를 존중하는 태도. 그날 저녁집, 서진은 집에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큰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왔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연봉도 3배래요.
전무급이래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 가겠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가요. 그녀는 가방에서 회사 사원증을 꺼냈습니다. 대한테크 글로벌 전략실 윤서진 실장. 이 작은 회사에서 날 믿어줬어요. 내가 예순이고 30년 공백이 있는데도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진짜로 날 필요로 해요. 큰 회사는 나 아니어도 돌아가겠지만 여긴 아니거든요. 눈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나 봐요. 내가 진짜 원했던 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대표실. 서진은 대표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대표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대표는 서진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혹시 안 좋은 소식인가요? 서진은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린테크 그룹에서 제게 스카우트 제안을 했습니다.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전무급 연봉 3배였습니다. 그래서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대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런 좋은 기회를. 대표님, 저는 여기서 계약직 아줌마였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60살. 하지만 대표님은 절 믿어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실장님, 저는 이제 알아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타이틀이나 연봉이 아니라 어디서 진짜 내가 될 수 있느냐는 거요. 저는 여기서 진짜 윤서진이에요.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대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단단히 악수를 나눴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차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소문 들었어요. 스카우트 제안 거절하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대표님이 직원들한테 자랑하고 다니세요. 우리 실장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서진은 웃었습니다. 자랑할 것까지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였으면 못 거절했을 거예요. 난 이미 잃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진짜 소중한지 알아요. 그날 저녁 팀원들과 회식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진짜 남아주셔서 감사해요. 실장님 없으면 저희 어떡해요. 젊은 직원들이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막내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장님, 후회 안 하세요? 대기업이었는데.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후회? 전혀.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정말요? 응. 예순에 다시 시작한 인생인데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이제 알거든. 그게 뭐예요?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곳.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게 진짜 부자야. 잔 부딪히는 소리. 실장님 최고. 건배. 몇 달 후 사내 강연. 회사는 시니어 재취업 성공 사례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사내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객석에는 직원들뿐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온 시니어 구직자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진입니다. 60살에 30년 만에 재취업한 평범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이 때문에 포기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몇몇 손이 올라갔습니다. 경력 단절 때문에 자신감을 잃으신 분은요? 더 많은 손이 올라갔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40곳에 지원해서 전부 떨어졌어요. 면접에서 나이가 너무 많다. 최근 트렌드를 모른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 안에 아직 능력이 남아있다는 걸.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동안 쌓은 경험과 지혜예요.
젊은 사람들은 빠르지만 우리는 깊어요. 그들은 트렌드를 알지만 우리는 본질을 알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강연 후, 한 50대 여성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혼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근데 자신이 없었거든요. 이제는요? 해볼게요. 선생님처럼. 서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강해요. 퇴근길 버스 안. 저녁 서진은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 첫 출근하던 그 버스. 그때는 떨렸지만 지금은 평온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죠? 우리 딸도 자랑스러워해요. 아들도 엄마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요. 가족을 위한 시간도 소중했지만 이제는 윤서진을 위한 시간이에요. 집에 도착한 서진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낯선 필체. 편지를 열어보니 강연을 들었던 한 여성의 편지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면접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편지를 꼭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구나.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아무도 없음.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사무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했어. 예순해. 그리고 행복해.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이제 알아.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걸. 단지 다시 시작할 용기가 필요할 뿐이라는 걸. 실장님, 벌써 오셨어요? 응. 오늘 준비할 게 많아서. 역시 실장님, 저희도 배워야겠어요. 아니야. 우리 함께 배우는 거지. 서진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모니터 옆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아이들, 그리고 지금의 자신. 여보, 지켜봐줘요. 나는 계속 날아오를 거예요. 이제 시작이니까. 그녀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60살 여자의 두 번째 인생.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이제 그만 쉬라고. 하지만 진짜 인생은 압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능력은 세월이 쌓인 깊이 속에 있다는 것을. 한때 꿈을 접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날개를 펼쳤습니다. 예순이라는 나이에. 그리고 그녀는 이제 압니다. 다시 시작하는 나이, 그건 늦음이 아니라 진짜 나로 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당신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진짜 인생 이야기, 진한 감동의 순간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